한국은 열등감 덩어리다. 한국 음식은 먹을수록 지겹다. 한국 사람들은 왜 사과라는 것을 할 줄 모르냐. 단 한마디만 들어도 한국인들의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망언을 대만의 한 방송에서 일본인 출연자의 입을 통해 배설됐습니다. 여기에 일본인들의 이중성이 역겹다는 러시아 출연자의 반박이 더해지면서 일본이 상당한 비난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대만에서는 대만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중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시선을 빌려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은 WTO 자매회라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 3월 첫 방송을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방송은 다양한 앙케이트나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전 세계 각국에서 온 패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이 내놓은 발언은 그 자체로 큰 관심거리가 됩니다. 사실 이 방송에서 타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도 아닌 일본입니다. 얼마 전 이 방송에서는 고쳐버리고 싶은 각국의 특이한 습관에 대한 주제로 토론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지적을 받은 나라에는 나빠요라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국가는 벌칙으로 개구리 복장을 입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에서 일본인 출연자가 개구리 복장을 입게 됐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뽑힌 것은 일본인 특유의 민족성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뜸 미 국무부로부터 프로젝트 하나를 제의받았는데요. 일본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들의 민족성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녀에게 일본인만이 가진 습성을 심도 있게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국화와 칼이라는 책으로 발간됐는데 그 책의 첫 문장은 일본인은 이제까지 미국이 전력을 다해 맞붙었던 그 어떤 적보다도 낯설고 기이하다라고 썼습니다. 일본인은 아주 독특한데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저 일본스러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본인들의 습성을 이해하려면 혼내와 다테마에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해 보여주는 겉모습 다테마에와 진짜 그들이 감추고 있는 속마음 혼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본 놈들은 가슴 속에 전부 칼 한 자루씩은 감추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일본인이 가진 독특한 민족성으로 그들의 DNA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러한 민족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으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러시아 여성과 대만 남성의 경험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러시아 여성 애니는 자신이 일본의 방송국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일본 방송국에서 리포터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캐스팅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녀는 촬영 전날에 회의를 했는데 일본의 교통이 때로는 문제가 됐다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도저히 일찍 도착할 수가 없어 결국 10분 늦었다고 했죠.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한다거나 타박하지 않았고 그들 역시도 교통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예의 바르게 그녀를 이해해주듯 하더니 다음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출연료로 받은 돈 봉투를 열어보니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의 절반이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왜 절반밖에 없냐며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방송국에서는 당신이 어제 10분 늦었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죠. 아주 예의 바르게 자신들도 교통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서 지급하기로 한 출연료를 절반으로 깎아버려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난다며 대화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당시 함께 출연한 일본인 패널은 일본 사람들은 그런 규칙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다고 답했으나 그녀는 일본인들의 그 치사함에 불쾌함을 토했습니다. 일본인들은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 놓고서는 정시에 도착해서는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불쾌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참석했던 대만 초대 손님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일했던 그가 하루는 일본의 명소를 촬영하는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지나자 일본인 담당자는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조금만 서둘러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해왔고 그들은 다음 촬영이 지체되지 않도록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그녀가 또 죄송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왔죠. 그들은 정말 미안하다면서 촬영 장소의 특성상 조금 늦었다고 말했고 이후로도 촬영이 종료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녀 역시 괜찮다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튿날 새벽 6시 그 남성의 상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지체했길래 다른 사람들 스케줄을 전부 망쳤냐면서 너희들의 예의 없음에 다른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고 했죠.
일본 담당자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서둘러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는 그 말을 무시해버렸다는데 그건 일본 문화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처사였다면서 그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상을 마치고 꺼낸 말이 가관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면전에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장한테 우리를 일러바쳤습니다 라면서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유독 한국과 일본이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은 내가 대만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 사람이 되고 싶냐는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이용해 토론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우상으로 삼았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1위로 꼽았습니다. 1위 한국, 2위 일본, 3위 싱가포르, 4위 미국, 5위 독일이 차지했는데 일본인이 되고 싶다는 대만인보다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대만인들 비중이 2배를 넘었습니다. 외국인 패널 대부분이 미국이나 일본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자 놀랍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인만큼은 한국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큰 불만이 있는 듯합니다. 얼마 전 WTO 자매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는데요. 한 일본인 출연자가 다짜고짜 무대 앞으로 나오더니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게스트가 한국은 일본에 비해 패션 센스나 감각이 뛰어난 것 같다. 한국 남자들의 패션은 너무 멋지다. 그런데 일본인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은 이라며 말을 얼버무렸는데요. 그리고는 한국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옷을 너무 잘 입는다. 일본 여성들은 전부 비슷한 옷을 입는데 한국 여성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다며 한국인들의 패션 센스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일본인 출연자는 그녀에게 당신은 남자친구도 한국인이잖아 라면서 그녀의 편견된 시선을 지적하려 했으나 그녀는 그래서 두 나라를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맞받아쳤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게스트는 요즘은 한국 스타일이 일본 스타일보다 훨씬 더 유행한다며 한류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일본인 패널은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고는 하지만 이건 지난 몇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미 일본은 30년 전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었다고 30년 전 일본을 거론했습니다. 출연자들은 현재를 직시하라며 쓴소리를 내뱉었으나 그는 한국인들은 전부 성형한 것이라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로도 한국을 옹호하고 우상화하는 외국인 패널들에게 불만이 쌓였는지 그는 다짜고짜 한국을 헐뜯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예전에 2006년 WBC에서 한일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국 선수들은 경기장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라면서 한국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굉장히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06년 펼쳐진 WBC에서 한국은 일본 팀을 상대로 어려운 승리를 가져왔는데 일본의 마지막 타자 타무라가 헛스윙 삼진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 한국 선수들은 일제히 마운드로 뛰어나왔죠. 그리고 서재영 선수는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마운드 중앙에 떡하니 태극기를 꽂았는데 당시 이를 두고 하늘 간 설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간판 타자 이치로는 경기가 끝난 후 서재영의 행동에 매우 불쾌했다면서 분을 사귀지 못했고 일본 네티즌들 역시도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의 주요 포털에서는 한국인은 상식이 없다 또는 한국인들은 스포츠 정신이 부족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이 쇄도했었죠. 그런데 이 일본인은 15년도 더 지난 일을 떠올리며 아직까지도 분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촌에 내걸린 플랜카드를 두고도 꼬투리를 잡았죠. 당시 한국팀은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변형해 플랜카드로 제작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는 정치적인 문구라면서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결국 한국은 이를 내리고 법 내려온다는 문구로 대체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일본인 출연자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한국의 국토 모양이 호랑이를 닮아서 한국 선수들에게 기를 불어넣기 위해 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사실이니까요. 다른 출연자들 역시 한국인들의 민족의식은 대단하다며 감탄을 표했는데 일본인만 분을 사귀지 못했는데요. 그리고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갔을 때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게 되니까 다음날 배탈이 났습니다. 그런데 길거리가 온통 한글뿐이어서 알아볼 수가 없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그냥 바지에 똥을 쌌어요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외국인 패널들은 한국은 일본에 그저 깃발을 꽂았을 뿐인데 일본인은 한국에서 똥을 싼 거냐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일본인 출연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일본의 구국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미 국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다며 애써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국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나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